지금까지 모터 2대를 가지고 제어회로 설계를 하고 구현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는 모터가 2대만 사용되진 않죠. 배터리 공정 관련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팅 공정이라고 해서 배터리 크기를 잘라주는 공정입니다. 슬리팅 기계가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젤리로를 배터리 캔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다음 공정 진행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죠. 자, 로봇팔이 나왔네요. 완성된 셀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젤리로를 마는 과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제조 공정 과정을 봤는데요. 각 공정별로 이제 2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우리 스텝 모터나 서버 모터처럼 제조 과정에서 모터가 쓰였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PLC라는 장비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런 제조 분야에서 공정 과정에는 모터가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의 모터들이 사용되고요. 또 그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했던 이 릴레이를 이용한 제어 방식으로는 회로 설계와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PLC가 될 거예요. PLC는 여기 보면 플리커 릴레이가 있죠. 그리고 8핀 릴레이, 그리고 타이머 릴레이. 이 릴레이 기구들을 프로그램상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PLC를 사용하면 모터 제어하는데 릴레이는 프로그램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릴레이에 해당되는 스위치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상 또 기호와 기호 간에, 단자와 단자 간에 이런 선 연결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 선 연결도 프로그램으로, PLC 프로그램으로 다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모터 수가 늘어나더라도 PLC로 정밀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PLC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일체형입니다. 위쪽에 단자가 많아요. 이 단자들을 입력부라고 합니다. 입력 신호를 받는 단자가 될 거고요. 또 아래쪽에 해당되는 단자가 출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PLC는 입력부와 출력부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CPU와 메모리가 있어서 프로그램의 저장과 연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PC를 통해서 이 PLC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하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PLC 쪽에 로딩해서 PLC가 요구 조건에 맞게 동작할 수 있도록 모터 제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PLC의 동작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PLC는 여기 입력부가 있고 출력부가 있는데, 입력부는 여기 하나하나의 단자가 입력 단자입니다. 그 입력 단자의 명칭은 여기 프린팅 되어 있죠. P0, 그리고 P1, P2 해서 P15까지 이렇게 단자 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컴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V와 24 그라운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P00라는 첫 번째 단자에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어떤 단자에 24V를 인가시켜주면 그 입력부에서 그 입력 단자를 활용해서 짠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따가 보겠지만 레더 프로그램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출력부가 코일이 이런 모양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P0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부를 M0으로 임의로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P0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P0 단자에 24V라는 저온이 인가됐을 때, 그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접점이 ON이 되게 됩니다. 곧 도통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P0 부분에 24V를 인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DC 전압을 P0 쪽에 선을 연결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항상 전류가 통하려면 폐회로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도 선이 연결돼야 돼요. 자, 이 선은 여기 컴이라는 공통 부분의 공통 단자와 선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부적으로 각각의 입력 단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P0와 이렇게 컴이 PLC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회로가 됐죠. DC 전원이 인가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P1 쪽에, P0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전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를 달아주게 되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전류가 인가되게 되겠죠. 그러면 푸시 버튼 같은 경우 결선 방식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24에 좀 전압이 될 거고요. 좀 G가 될 겁니다. 이 G 단자 쪽 한쪽 단자와 이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 방법은 이렇게 될 겁니다.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24G와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나머지 푸시 버튼의 다른 쪽 단자와 P0와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플러스 전원의 컴과의 결선을 위해서는 이쪽을 이렇게 24V와 컴 단자와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자, 이렇게 되면 자, 24V와 컴 단자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이 파란색 부분에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와 스위치 부분과 또 그 스위치 부분과 P0와의 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제 결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PLC에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됩니다. PLC 전원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프린팅된 AC 220V라는 두 개의 단자에서 PLC는 결선해 주고요. 220V의 한쪽 단자에 전원을 인가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쪽 선에서 전원을 이렇게 인가해 주면, 자, 전원을 켰을 때 PLC 파워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 부분에 결선을 방금 했던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4V와 컴과의 결선입니다. 24V와 컴과의 결선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고요. 컴과의 플러스 극과의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극인 24G와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의 결선이 되겠죠. 자, 푸시 버튼을 위해서 컨트롤 박스에 한쪽 단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그 다음 마이너스 극과의 연결이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마이너스 극과의 연결이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푸시 버튼의 다른 쪽 단자 하나와 P0 우리가 지정한 입력 단자와 연결해 주면 되겠죠. 푸시 버튼의 다른 쪽 단자와 그 다음 P0가 될 겁니다. P0와의 연결.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입력 부분에 DC 전압을 이용한 결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입력 부분이 제대로 결선됐는지는 램프의 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을 인가하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P00에 24V 전원이 제대로 인가되면 여기 00 부분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입력 P0 입력 단자에 전원이 인가되면 P0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상에 ON이 켜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먼저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키고요. PLC 프로그램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프로젝트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은 자기 유지 회로예요. 그리고 CPU는 XGB라는 CPU를 쓸 겁니다. 그리고 장비의 CPU 종류도 XGB, XBCH라는 CPU를 사용할 겁니다. 파일 위치는 저장하기 편한 위치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짤 프로그램은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될 건데요. 자기 유지 회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릴레이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요.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계속해서 릴레이 쪽에 전원이 공급됨으로써 릴레이 쪽에 접점이 붙게 되고 그린 램프에 불이 계속 들어오는 회로입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회로 기법이 되겠죠. 이 자기 유지 회로를 오늘 PLC로 구현할 건데 프로그램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이 자기 유지 회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 봅니다. 자기 유지 회로, 우리가 설계했던 자기 유지 회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눕혀 봐요. 자, 이렇게 눕혀 보면 자, 프로그램상에 왼쪽에 이 세로선이 우리 회로 설계상에 눕혔을 때 왼쪽에 이 선이 될 겁니다. 우리가 회로 설계를 계속 해나가면 병렬로 이쪽 라인이 점점 길어지죠. 이 길어진 이 라인이 이 왼쪽 라인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이 아래쪽 라인이 될 겁니다. 처음 전류를 인가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스위치가 PB1이 될 거예요. 근데 그 PB1이 현재 지금 단자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A 접점이죠. 그럼 위에 PLC 프로그램 상에서 평상시에 이 열린 접점이라는 F3를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PLC 프로그램의 화면상에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변수 디바이스 입력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변수를 작성해 주는데요. 회로상에서 이 A 접점의 변수는 PB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B1이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디바이스라는 창이 뜹니다. 디바이스는 여기 있는 입력 단자의 명칭이 될 겁니다. 이건 PLC에서 지정한 입력 단자의 명칭이 될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입력 메모리의 번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P00라는 단자를 쓰겠다라고 해서 P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디바이스는 P0, 변수는 PB1, 디바이스 명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디바이스 변수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디바이스 명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명이 PLC상의 입력 단자의 명칭이 되겠죠. PB1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선은 PB0가 되겠죠. 근데 PB0는 현재 B접점입니다. 그래서 B접점에 해당되는 기호를 찾아보면 여기 평상시 닫힌 접점이라고 F4에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클릭하고 화면상에서 위치해야 될 부분에 다시 클릭을 해주면 변수 디바이스라는 입력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는 PB0가 되겠죠. 그래서 PB0라고 엔터 치고요. 여기 디바이스 명은 우리가 지금 P0는 썼죠. 그래서 두 번째
푸시 버튼에 사용될 입력 단자는 그 다음 단자인 P01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P01을 사용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설계해야 될 회로도와 같은 구조의 접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PB0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연결돼야 될 부분이 이제 출력 릴레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PLC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릴레이를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코일은 여기 보면 코일이라고 F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요. 우리가 삽입해야 될 곳에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변수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변수는 릴레이가 되겠죠. 동일하게 RY로 그렇게 지칭해주고요. RY로 해주고요. 그 다음 디바이스는 내부 출력 메모리를 할당해 줄 겁니다. 그래서 M0으로 사용해주면 이 M0은 PLC 내부 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흘러 들어간 스텝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코일의, 이 릴레이의 A 접점이 될 거예요. 그럼 이 A 접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해주면 변수 디바이스에서 이 A 접점은 출력의 M0와 물려있죠. 이 M0에 해당되는 A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쪽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건 출력의 표시고요. 출력의 표시, 전원단의 표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접점의 표시일 겁니다. 그래서 M0에 A 접점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린 램프가 출력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출력 부분은 F9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해주고 그 다음 변수는 그린 램프가 되겠죠. 그린 램프를 쳐주고 자 출력 단자는 이번에는 실제로 전류가 나가는 출력 단자가 되겠죠. 내부 코일이 아닌 그린 램프 쪽에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 단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20으로 이 단자가 네이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이름은 출력 단자 P20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자기 유지 회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긴 세로선이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선이 되겠죠. 위치도 중요합니다. 이 릴레이의 A 접점, 푸시 버튼의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이 라인이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주는 라인이죠. 그러면 이 위치대로 선을 그대로 그어주는데 여기 기호를 보게 되면 여기 세로선이 있죠. F6라고. 이 세로선을 그어주는데 이 위치를 라인이 시작되는 점에서 칸을 위치해 놓고요. 그 다음 클릭을 해주면 이쪽 라인에 이렇게 위치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자기 유지 회로와 지금 PLC 프로그램 상에 우리가 짠 레더 프로그램과 확인해 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면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 모선을 타고 흘러 들어오고요.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서 제일 먼저 P0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PB1으로 전류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버튼이 안 눌려진 상태죠. 그래서 전류는 멈추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라인이 이 위쪽 라인이 되겠죠. 동일합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M0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되 이쪽도 A 접점이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안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이 닫히게 되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B 접점은 그냥 통과할 거고요. 그래서 릴레이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이 A 접점은 닫히고요. 릴레이에 이 릴레이의 A 접점 여기죠. 이게 닫히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되 푸시 버튼을 놓더라도 이쪽에서 흐르는 분기되는 전류에 의해서 M 쪽은 계속 이 릴레이 쪽은 계속 전류가 흐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린 램프에는 불이 계속 들어온다. 자기 유지 회로와 독일한 형태로 PLC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로 설계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 회로 설계했는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눕혀서 PLC 프로그램을 짜면 회로 설계와 프로그램 상에 매칭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나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IO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를 지정하게끔 해줍니다. 자, 모듈을 클릭하고 디지털 모듈 리스트 입출력 모듈을 클릭하면 XBC DR32H라는 이 장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설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뮬레이터 시작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이 에뮬레이터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이 창이 뜹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표식이 뜨죠. 이게 이제 지금 요 각 단자에 온이 된 상태다. 도통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템 모니터라고 있어요. 이 시스템 모니터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런이라는 곳에 초록색 불이 뜨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로딩됐고 시뮬레이션 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P00라고 우리 입력 단자의 디바이스 명이 뜹니다. 자, 그 밑은 또 P1, 그 밑에는 P2까지 해서 총 P15까지 16개의 입력 단자들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건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또 램프가 될 수도 있어요. 단 이제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눌렀다가 떼면 그 입력 신호가 들어갔다가 사라지는데 얘는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입력 신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떼게 됩니다.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란 요 단자는 출력 단자가 될 거예요. P20이죠. 우리가 P20으로 현재 출력 단자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푸시 버튼을 누른다. 곧 여기 있는 P0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ON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M0 그리고 P20까지 계속 ON이 돼서 불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 ON이 되는 부분과 또 에뮬레이터 상에 ON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P0에 버튼을 눌러봅니다. 누르게 되면 자, 누르는 순간 P0 쪽에 프로그램 상에 ON이 됐죠. 그리고 M0와 그에 따른 접점까지도 ON이 됐고요. 그래서 출력 부분 P20까지 지금 현재 불이 켜졌습니다. 자, 자기 유지 회로는 내가 이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이걸 오프 시키더라도 계속 P20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한 번 더 눌러야지만 이 신호가 오프가 됩니다. 자, 오프 됐죠. 오프 되더라도 각각의 신호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유지 회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상으로는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가 제대로 구현됐다라고 검증이 되었고요. 이제 하드웨어 상의 구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끄고요. 그 다음 시뮬레이터 시작과 끝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자, 엑셀프레스 상에서 아까 푸시 버튼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이 하드웨어에 로딩을 했고요. 자, 로딩한 상태에서 외부에 푸시 버튼을 통해서 P00에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페이지상에 로딩합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쓰기를 전원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이 표식이 뜨면 이제 프로그램은 로딩 상태가 되고요. 장비를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런이 아니에요. 이 런이 떠야지만 프로그램이 지금 로딩이 되고 활성화된 상태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스위치를 내렸다가 다시 켜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런이 뜨죠. 자, 런이 됐을 때는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P0 쪽에 24V 전원이 인가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ON이 뜰 겁니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ON이 떴죠. PB1은
에뮬레이터와 달리 실제 푸시 버튼은 눌렀다 떼는 순간 이 ON은 켜졌다가 바로 꺼지겠죠. 그래서 입력 쪽에 신호를 통해서 프로그램상의 자기 유지 회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입력 신호를 받고 또 이걸 프로그램상에 반영을 하고 또 그게 출력까지 이어지는지가 이런 메커니즘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 이쪽 플러스 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24V의 전원이 인가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는 지금 푸시 버튼의 한 단자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극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통이 되겠죠. 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와 컴이 서로 결선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푸시 버튼 한쪽 단자는 우리가 지정한 입력 단자인 P0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24V의 전원이 인가되겠죠. 자, 인가돼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여기 보이는 요 기호를 좀 나타내면요. 자, 이런 기호가 될 거예요. 이건 다이오드입니다. 우리가 전자 소자가 될 건데요.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고 방향성을 가지는 전자 소자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통하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흐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죠. 그래서 이쪽은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주는 전자 소자가 될 거예요. 자, 이 전자 소자는 다이오드 중에서도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LED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빛은 입자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포토 TR이라는 포토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부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에 전자들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베이스 부분을 침으로써 베이스에 있는 전자가 불안정해지고 도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지정한 P0이라는 메모리에 한 비트에 전압이 인가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이건 이제 5V가 되겠죠. 이쪽은 24V고 이 포토 TR 쪽은 5V의 전원이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5V의 전원이 P0의 메모리에 인가가 되면요. CPU는 그 P0의 전압값을 읽어서 우리가 지정한 P0라는 A 접점에 ON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쪽이 ON이 되는 순간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출력값에도 같이 ON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이 출력값에 해당되는 출력 단자가 있겠죠. 이 단자의 메모리 부분에 다시 5V 전압이 인가가 돼서 LED의 발광에 의해서 포토 TR이 도통됨으로써 이 출력부에 해당되는 코일이 있습니다. 출력부에 코일이 포함된 내부 모식도입니다. 포토커플러에서의 도통을 통해서 이 DC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이 DC 쪽에 의해서 이 릴레이는 다시 붙게 되고요. 그러면 요 점선은 요 내부는 PLC의 내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은 우리가 구성해야 될 부하와 전원이 될 겁니다. 외부의 부하와 전원은 현재 220V 전원이 부하 쪽에 인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선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컴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지금 P20 단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20 쪽과 연결이 될 거고요. 이 릴레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부하 쪽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나 폐회로를 이루는 순간, 곧 P20에 ON이 되는 순간 포토커플러에서의 도통을 통해서 DC 전압은 인가되고 릴레이는 붙게 되겠죠. 그러면 폐회로를 이루어서 부하 쪽에 전원이 인가된다라는 메커니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은 입력 부분이고요.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한 외부 결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부분은 우리 램프 하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결선을 위해서 램프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 부하가 램프가 되겠죠. 자, 램프의 한쪽 단자와는 전원의 한쪽 단자와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전원의 한쪽 단자는 컴과 연결을 합니다. 입력 부분은 이 P00라는 이쪽 단자와 그리고
이 컴이라는 단자, 이 단자 간에 내부적으로 PLC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00에 24V의 전원을 인가시켜주기 위해서, 그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24V의 DC 전압을 서로 이렇게 결선해주는 방법을 취했어요. 자, 출력 부분은 우리가 지금 P20으로 프로그램상에 단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P20에 코일의 A 접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자가 이 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램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램프가 있어요. 그럼 램프는 지금 현재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220V 전원과 이 램프와 이 A 접점 간의 PLC 내부의 A 접점 간의 폐회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220V 한쪽 단자와 램프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 나머지 220V 한쪽 단자는 컴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P20과 램프와 이렇게 한쪽 단자와 연결시켜 줘 봐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컴을 통해서 A 접점에서 스탠바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닫히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이 전류가 이렇게 폐회로 형태로 해서 램프를 거쳐서 220V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완전한 폐회로가 돼서 램프에 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결선 방법은, 자, 요대로 한번 해주면요. 220V 한쪽 단자에서 먼저 램프로 간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걸 1번으로 하겠습니다. 220V의 한쪽 단자에서 램프의 한쪽 단자로 간다. 자, 먼저 220V의 한쪽 단자에서 램프의 한쪽 단자로 갑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방금 설명했던,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램프 쪽과 연결. 그 다음 램프 쪽의 다른 쪽의 한쪽 단자에서 P20으로 가야 되겠죠. 요 부분을 2번으로 할게요. 자, 램프 쪽의 다른 쪽 한쪽 단자에서 P에 20으로 우리가 지정한 출력 단자의 한쪽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2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건 PLC 내부의 결선도고요. 컴 쪽과 우리가 외부 결선도라고 하면 컴 쪽과 220V의 한쪽 단자, 이게 3번이 되겠죠. 컴 쪽과 220V의 다른 쪽 단자, 출력 단자와의 결선입니다. 그러면 컴 쪽과요. 컴이 여기죠. 여기가 컴입니다. 컴 쪽과 출력의 다른 쪽 단자 한쪽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부분이 3번이 될 거예요. 컴과 출력의 다른 쪽 단자와 결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출력 부분에 결선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입력 부분에 PB0 부분에 대한 결선이 있어야 되겠죠. 입력이든 출력이든 여러 개의 푸시 버튼과 여러 개의 전원들이 사용될 겁니다. 자, 그럼 입력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푸시 버튼 하나를 썼을 때는 이 푸시 버튼 하나와 입력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자 쪽과 DC 전압의 마이너스와 연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DC의 플러스와 컴을 연결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입력 부분에 결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PB 푸시 버튼 하나 더 결선을 하게 되면 똑같죠? 우리가 지정한 PLC의 입력 단자 이건 P0이었고요. 우리가 P1에다가 지금 푸시 버튼에 PB0를 우리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입력 단자의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와 연결을 하면 되고요. 또 나머지 단자와 24V의 마이너스 쪽과 또 연결하면 되고요. 또 플러스 쪽은 컴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스위치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단자에서 빼서 계속해서 24V의 마이너스 쪽 단자에 결선을 하게 되면 단자 특성상 2개 이상에서는 결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푸시 버튼이 이 DC 마이너스 단자와 결선은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우리 사용하는 게 공통입니다. 자, 공통선이란 건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단자끼리 이렇게 선을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자, 가까이에서 선을 묶고 난 뒤에 하나의 선을 24의 마이너스 쪽과 연결해주면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PB1 쪽으로도 가고요. 요 가까이 묶어놓은 공통선을 따라서 이 공통선을 따라서 전류가 또 이쪽으로도 갈 거예요. 그러면 24V의 마이너스 쪽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결선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가까이 선을 하나 묶어주면 되고 한 가닥의 선만 연결해서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 버튼을 계속해서 PLC상에 연결해서 달아줄 때는 이렇게 공통선을 잡아서 결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실제로 구현할 때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 0과 그리고 PB 푸시 버튼 1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자를 우리가 24의 G와 연결했고요. 24V는 컴과 연결했죠. 자, 요 모식도는 DR20SU예요. 그래서 24V가 지금 출력 단자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러나 결선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컴 쪽과 이렇게 연결됐고요. 그리고 24G는 푸시 버튼의 다른 쪽 단자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푸시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푸시 버튼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동일합니다. 이 푸시 버튼에 해당되는 입력 단자가 있죠. 우리가 1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단자는 푸시 버튼 1과 공통선으로 묶어요. 그리고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푸시 버튼 1에서 이미 먼저 24G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푸시 버튼 1으로 갔다가 공통선을 통해서 푸시 버튼 0로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버튼을 추가할 때는 그 해당되는 단자와 먼저 결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단자는 공통선으로 묶는다. 단, 묶어야 될 단자는 24G와 연결되어 있는 단자와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24V의 마이너스 쪽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이게 PB0입니다. PB0의 한쪽 단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지정되어 있던 PB01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쪽입니다. 푸시 버튼 0의 한쪽 단자와 PB1과 연결해 줬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요 P1이죠. P1 쪽에 할당된 PB0 버튼에 해당되는 입력 단자가 될 거예요.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죠. P1과 연결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자는 PB1에 24G와 연결된 부분의 단자와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나머지 단자죠. 그냥 가까운 데 연결하는 게 아니라 PB1에서 24G와 연결된 부분을 찾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24G와 연결됐죠. 잘 찾기 어려우면 벨트 쓰기로 확인을 해봅니다. 24G를 눌러봅니다. 연결됐죠. 그래서 이쪽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24G와 연결된 부분과 이쪽이 아니고. 자, 그러면 벨트 쓰기로 확인해 볼게요. 이쪽 찍었을 때 24G와 소리가 나는지. 연결됐죠. 그래서 연결이 잘 됐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공통선이 될 겁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워에 불이 들어오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유지 회로가 됐고요. 그리고 PB0를 누르게 되면 꺼지죠. 그래서 테스트는 제대로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확인하면서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프로그램을 봤을 때 현재 지금 프로그램은 PB0만 지금 비접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PB1을 눌러보겠습니다. PB1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잠깐 푸시 버튼 특성상 잠깐 전원이 인가됐을 때만 ON이 될 거고요. 자, 그 ON에 의해서 M0와 M0에 해당된 A 접점이 ON이 될 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P20의 출력 부분에 ON이 켜질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ON이 됐죠. 각각의 출력에 해당되는 메모리의 비트의 ON이 현재 켜졌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출력 부분에 릴레이의 A 접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램프가 지금 켜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셋 버튼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다시 출력에 해당되는 메모리에 오프가 되면서 릴레이는 접점이 떨어지고 출력 부분에 램프는 꺼지게 됩니다.